대출 규제 완화 써져 있어요. 세입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해서 7월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다. 그래서 보증금 차익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서 반환 목적에 한해서만 되는 겁니다. 따로 유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한해서 대출 규제 완화를 한다. 그래서 보면은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한다. 자, 이거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반환 대출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잘 보면은 이 대출은요, 여러분들의 주택수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택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소득만 보겠다는 겁니다. 연소득. 그래서 연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리금 상환액, 여러분들 주택에 그 빌린 돈, 원리금 상환액이 이 소득의 60%만 연소득의 60%가 넘어가지 않으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조건은 이제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한 것 확인해야 되고, 지금 역전세, 기존 보증금하고 신규 보증금이 차이가 나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예, 그런 집주인이에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죠. 자, 여러분들이 후속 세입자를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쵸? 구하기 힘든지 안 구한지 어떻게 압니까? 예,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미리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세를 놓기 전에, 후속 세입자 놓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이거에서는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자, 조건이 또 있어요.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차액만 원래 빌려주는 게 원칙인데 세입자 못 구했으면 일단은 대출 한도 내에서 다 대출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걸 의미하죠? 만약에 후속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냥 기간을 내가 줄여야 돼. 예?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 주택을 2년 이상 묵히기 싫어. 어떻게 보면 이 후속 세입자가 2+2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후속 세입자가 와, 싼 값이다. 2+2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낮은 싼 금액에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이거 대출을 받고 전세금이 조금 높아질 때까지 이자 비용 내시면서 버티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전세금이 회복되어지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 금리, 이자만 부담하면서 일정 부분 올 하반기에 전세금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수준까지 지켜보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마음이 급하고 이자 나가기 싫어서, 여러분 이자 무서워하잖아요. 이자 무서워하기 싫어가지고 후속 세입자를 먼저 구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러면은 또 싼 값에 2+2 하면서 또 전세금은, 주변의 전세금은 또 올라가 있겠죠. 예. 내 보증금은 요건데 다른 데는 여기야. 2+2야. 예.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첫 번째로 보면은 후속 세입자를 늦게 구하는 거,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포인트. 그래서 전세가 회복을 어느 정도 기다린 다음에 후속 세입자를 매입한다. 예. 이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 자, 이분들도 참 이게 힘들죠. 예, 임대사업자. 자,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빌라도 된대, 오피스텔도 포함이에요. 근데 임대사업자는 지금 세입자를 함부로 구하잖아요. 낮아진 보증금으로 세입자를 구하면 이게 남은 기간 동안 5% 상한에 걸려요. 그럼 역전세 나기 전에 이 정도 보증금으로 5% 올리면 이 정도인데, 지금 이 정도 금액으로 마침 5%면 절대 이 금액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임대를 영위하는 동안, 의무 기간 동안. 이게 정말 길게, 지금 이제 10년이잖아요. 이게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손해를 만들어낼까요? 얼마만큼의 수익률 저하를 만들어낼까요?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럴 때도 대출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후속 세입자를 드리는 방식, 이게 현명할 겁니다. 이 정도. 그리고 후속 세입자 들어오면
그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하는 게 조건이다 나왔어요. 그리고 대출관리는 후속세입자 보호를 전제하에 대출을 해준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 목적 외 사용 금지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방식이 벗어났나요?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전세금 반환금으로 반환금 쓰여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서 이 반환 대출 받아서 지금 대출금으로 투자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번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3번이 지금 시장의 상황이 올 하반기에 7월 말에 생기는 역전세 이 대출 완화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왜 돈이 생긴다고 하는지. 지금 이거는 돈이 생기는 게 아닌데 반환 목적 외에 사용 금지인데 뭐 돈이 생긴다고 하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 지금이신 분들은 지금까지 그것도 6개월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역전세를 걱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전세를 맞춰야 되는 분들은 돈을 만드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다 이제 이 전세 사기 사태 만들어지고 전세금 떨어지는 상황에 다 미리 자금 준비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준비한 사람이 많다고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역전세 대출이 나와요. 역전세 해소에 관련된 정책 대출이 나옵니다. 자, 지금 포도님도 그러잖아요. 준비했다고. 자, 그리고 니토님 보세요. 지금 시장을 보는데 어디 갈 필요가 없어. 우리 채팅방만 봐도 돼요. 자, 니토님도 보세요. 내년 상반기 역전세 돈 모았는데 대출 받고 모은 돈 투자하려고요. 자, 역전세 준비하고 있어요. 윤희님도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다고. 차례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돈 요걸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시뮬레이션 그리고 준비를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윤희님이 말했잖아요. 대출 나온다니까 좀 안심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안심은 얼마 안 갈 거예요. 안심을 넘어서 다시 투자 심리로 되살아날 겁니다. 투자 심리로. 자, 보세요. 지금 돈이 얼마나 정도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돈이 얼마나 생기는지. 자, 역전세 규제 완화 시 다주택자 개인의 대출 가능이 어떻게 달라질까 했을 때 연소득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시뮬레이션이 4천만 원, 5천만 원, 1억, 1억 5천 이거 나옵니다. 대부분 이제 5천에서 1억 구간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주택자분들은. 이럴 때 이제 DSR 원래 적용하면은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금액이 3억 5천, 7억 나오는 게 5억 2,500, 10억 5천이 나와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 DSR과 DTI의 차이가, 그 차이가 1억 7,500, 3억 5천이라는 거죠. 근데 대출이 없는 분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 없는 분. 그리고 이걸 준비하느라서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본인이 자가에서 빠지는 거야. 자가에서 빠지고 자기 집을 전세 맞추고 자기는 월세 살면서 그거로 역전세 대응하려고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갖고 있는 거야. 본인은 전세를 맞췄어. 본인 자가를 전세 맞추고 그 다음에 그 대출금 좀 갚고 그 다음에 맞추고 그 다음에 그걸로 역전세 대응하려고 하고 본인은 월세 사는 거죠. 그렇게 하신 분들도 꽤나 많거든요. 제 주변에.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정말 어떻게 되면은 뭐 10억이 생기는 거예요. 5억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거라니까? 5억, 10억이? 만약에 대출이 없다고 가정하면요. 본인 집 자가 대출 끄고 전세 놓으면 대출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제한 없이 반환 목적이면 DTI 60% 적용해 준다고 하니까 이 돈이 생기는 금액입니다. 생기는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미리 돈을 만든 다주택자는 이번 상황에 역전세 대응을 넘어서 잉여금이 생기게 됩니다. 잉여금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투자자는 이 안도의 한숨은 순간이고 본능적으로 투자처를 찾게 돼 있어요. 투자처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활성화라는 얘가 단어를 썼는데 투자처들의 돈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전략을 좀 뽑으면 소득이 높으신 유주택자의 분들은 이런 전략도 있어요. 자, 역전세 대응을 못하는 임대인. 자, 이분들은 어떤 임대인들이죠? 소득이 낮아. 자, 이번 완화에 DTI 60 이거는요. 나이 드셔서 은퇴하신 분들 이런 받지도 못해요. 은퇴자나 소득 작으신 분들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역전세 대응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이 임대인은 어떻게 해요? 눈물을 머금고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대 껴진 거 금매물들, 지금도 좀 하급지에는 있죠. 아직도 금매 뭐 30%, 20% 정도 빠져 있는 건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껴진 이런 물건을 매입한 다음에 역전세 대출을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않은 상태로 이자를 내면서 전세 회복이 강하게 나올 때 새로운 임차인을 만드는 전략, 이게 굉장히 유효할 겁니다. 굉장히 유효할 거예요. 그래서 급매물을 이렇게 해서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땐 여러 가지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역전세 상황 때문에 지금 역전세 상황 때문에 헐값에 똥값에 팔지 마시라고 팔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우시면 대출 활용하세요. 이자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대출을 활용하시고, 여러분 물건 헐값에 파는 게 더 손해예요. 똥값에 팔지 마세요. 자, 그리고 잉여금은 투자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주택자가 시장에 온다. 세금은 줄고 돈이 생겼다. 세금이 줄어들고요. 돈이 생겼어요. 지금 상황이 이거예요.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은요. 세금이 줄고요. 다주택자 특히 이번에 정말 강하게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세금 어느 정도 줄었느냐? 확 줄었어요. 문재인 정권의 초기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돈이 생겼다. 왜? 난 역전세 대응하려고 뭐 2억 3억 막 만들어 놨는데 대출로 이걸 막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 내가 막 모아놓은 목돈은 투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다주택자가 투자하기 쉬운 상황일까요? 다주택자가 투자하기 쉬울까요? 아닙니다.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파트 시장에 중점을 두고 다주택자가 진입할 걸 기다리면요, 어려워요. 자, 왜? 이미 이 규제가 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파트 시장은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목돈. 왜? 전세가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전세가율이. 그리고 상급지는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목돈. 근데 아까 뭐랬죠? 우리가 역전세 때문에 역전세 대응하려고 만들었던 돈은 소액이잖아요. 소액. 뭐 끽해봐야 2억 3억 뭐 4억 5억 요 정도죠. 요 정도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하기는 사실상 어렵기도 하고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수익률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아파트는 투자하기가 언제가 좋냐면 여기에 강의 참석 그 링크가 있어요. 여기에 링크. 지금 이 댓글, 이 실시간 댓글 창에 고정 댓글 있죠. 여기에 창에 해주시면 돼요. 이 창에 이 링크 누르시면 강의 들을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톡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도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분당 제가 찾아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 1억 내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천차만별이에요. 좋은 자리는 더 비싸겠죠. 그래서 내가 가진 자금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를 진행할 건지, 뭐 1억에서 3억 정도는 굉장히 애매한 금액이잖아요. 애매한 금액을 어떻게 높은 수익률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강의 많이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